영업이익 7조가 예상된다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고점을 벗기며 137만 원까지 오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수를 잡아주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날이었는데요. 미국에서 갤럭시 탭을 다시 한번 팔 수 있게 됐다라는 좋은 재료도 있었지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반면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면서 재료 충돌 속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 크게 못 움직이는 하루였던 것도 같습니다. 막판에 오히려 기관 매도가 커지면서 2,000을 살짝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종가상 5일 만에 2,000을 회복했을까요? 최근에 연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종가도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10월 첫 거래 종가 나왔네요. 시황센터 먼저 가볼까요? 시황센터입니다. 투자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됐지만 시작에는 광만세가 좀 짙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낸 뒤에도 코스피는 2,000선 부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0월 첫 거래일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줄어든 외국인의 매수 규모에 2,000선 안착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01% 하락한 1996.03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370억 원 그리고 개인이 660억 원 정도 순매수 기록했고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폭이 오늘은 좀 커 보입니다. 오늘 1,135억 원의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지수는 개인의 순매수의 강보 확보의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72% 상승한 527.56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막판 매도로 전환을 했죠. 소폭 매도 우위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기관은 360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시장을 지켜주면서 41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했네요.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눈치 보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10전 상승한 1,112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10.1이 미국에서 판매 개재된다는 소식이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당 23,000원씩 상승했고요. 136만 9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파업에 따른 3분기 실적 우려로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던 기아차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화되면서 오늘 3%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당 2,400원씩 오르면서 71,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 역시 1.36% 상승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1%에서 2% 안팎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중공업도 0.59% 약보 합권에서 25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 주당 400원씩 상승했고요. 오늘 신한지수가 1% 가까이 오르면서 38,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1% 강보 합권에서 28,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폭을 소폭 더 키우면서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SM은 1%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 2.18% 강세로 오늘 6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이 0.7% 약보 합권에서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CJNM은 3%대 강세를 보였네요. 오늘 3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영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차지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 12% 급등세를 보이면서 10만 6,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도 3.36% 강세, 그리고 위메이드 역시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이 삼성전자의 호재 소식에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71%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LG디스플레이가 0.88% 그리고 삼성전기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1.1% 하락 마감했고요. LG전자가 1.3% 그리고 삼성테크윈도 소폭 밀려나면서 64,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4일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기록했는데요. LG화학은 외국계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1.36% 상승하면서 3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금호석유가 0.4%, 그리고 SKC가 0.34%, KCC와 SK케미칼은 각각 2%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 대선 후보들의 민심 얻기 행보가 이어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재차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테마주는 전거래일 상승세에 이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안랩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5.53%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솔고바이오가 6.67%, 그리고 잘만테크도 5.16% 상승했습니다. 써니전자 역시 13%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미래산업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62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상승세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는데요. 관련 테마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컴퓨터 5.4%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아가바 컴퍼니도 12,5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쥐도 3.52%, 그리고 서한도 1.48% 상승하면서 1,3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질세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관련 테마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반은손이 1.16%, 우리들 제약은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2,240원에, 그리고 조광페인트는 2% 오르면서 7,6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고장 소식에 원전설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신고리 1호기에 이어서 원자로 5호기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 설비주 살펴보시면 한전 KPS는 2.76% 상승 마감했고요. 한양 ENG가 5.1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기술이 반락하면서 0.11% 소폭 밀려나 9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전기술 역시 약보합권에서 7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싸이 열풍에 이 K-팝에 대한 인기도 이어지면서 엔터주들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M은 2.18% 오르면서 6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11%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MCNC도 1.72%,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도 11%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6,1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캔디팡의 사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관련 게임주들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캔디팡을 만든 개발사의 최대 주주인 조이맥스와 조이맥스의 모회사인 위메이드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국민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의 인기에 호재를 외치던 YD 온라인은 하한가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빌 5.92% 상승 마감했고요. 게임하이 역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농심은 10%대 오르다가 막판 상승폭 줄여서 5%대 플러스 마감을 시켰고요. 대상은 5%대 정도 플러스였는데 막판에 물량을 다 빼서 마이너스권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는 7일까지 국경절 연휴 관련해서 휴장입니다. 여의도로 나가볼까요? 한매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지표는 뭐 원래 기대를 좀 안 하는데 미국 쪽 ISM 지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오늘 상승할 줄 알았는데 막판에 밀렸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전일 네.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51.5로 예상치인 49.7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그 선물 쪽이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좀 우려를 낳았고요.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중반까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 때문에 그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시장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YG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톡 연계된 게임주들이 또 날았던 날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내일 또 개천절 관련해서 휴장이 있을 테고요. 목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엔터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싸이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그 엔터주들의 강세는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애니팡과 또 새로 출시된 게임 등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뚜렷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경기 방어적인 그런
그 주가들이 좀 계속 갈 것 같고요. 내일장 전망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들 수급 개선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도 약 그 590억 가량, 약 600억 가량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종가로 약 270억 가량이 그 일시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추세적 매수 전환이 선행되어야 좀 그 시장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지금 각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이후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모멘텀 부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과 같은 호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 ADP 취업자 변동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 취업자 변동 지표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4일날 있을 EU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그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스페인 구제금융을 이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벌써 뉴스화 된다는 게 좀 문제라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면 정작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 별로 반영이 안 될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복지 정책 축소로 인한 시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늦어질 경우 국채 가격 상승과 신용 등급 악화라는 악순환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문제는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하느냐 마느냐 문제보다도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기를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그 당연한 수순을 밟는다는 안도감으로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게 미뤄지면 오히려 문제군요. 내수주, 특별히 엔터 게임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띨 거다라는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추세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수급 한번 분석을 해보죠.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막판 선물 매도가 오늘 지수를 좀 붙들었나요? 예, 일단 뭐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조금 풍성한 수익률로 보답하는 서울경제TV의 이상로 전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면 가장 오늘 뭐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관망세가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의 수급도 있었고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되겠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뚫고요. 2,050까지 가려고 하면 투신권을 꼭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이 만약에 매수 포인트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금 상으로는 지수를 올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 근처에서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고요.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투신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코스피는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랠리를 계속적으로 했죠. 엔터주 관련으로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은 오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수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오늘도 뭐 일단은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랠리는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뭐 자세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은 뭐 몇 점을 잡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시작된 랠리를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잡을 기회도 주지 않고 달려가는 게 그만큼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가 동반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도 계속적으로 또 신고가 계속적으로 신신신 행진을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개별주 증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는 투신권을 꼭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은 좀 관망세였는데 특징적인 종목들도 미리 좀 암시를 해주셨네요. 업종별 수급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뭐 특징주를 연관지어서 제가 업종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삼성전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요, 1.7%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간다. 이유는 안에 코스닥 IT 부품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140만 원을 지금 어느 정도 다가서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잠정 실적을 금요일날 발표하죠.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탭에 대한 미국 판매 재개 소식이 듣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또한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트론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오늘 4%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도 3%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RF텍 같은 경우 무선 충전 관련으로 8%대 또 급등을 했죠. 그만큼 지금은 코스닥 IT 부품을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IT 부품 개별주 그리고 게임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업종을 한 번 더 보고 눌림목 공략을 하기보다는요. 신고가가 가는 종목을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이 보탬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세라고 하죠. 저점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느 정도 좀 사줘야지 저점 매수세가 가능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는 신고가입니다.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투신권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저점 매수세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비싸다 생각하지 말고 신고가 따라잡기 전략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총 1조의 매물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YG엔터 오늘 급등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시총 1조가 96,800원이라는 걸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96,800원을 3번 되었습니다. 3번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보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대신에 1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매수를 조금 가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 현재가 시총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1조 1,000억을 오늘 종가로 상으로 마감을 했죠.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 강한 수급이 좀 붙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수급의 주체는 누구냐? 외국인 아닙니다. 기관도 아니고요. 지금은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개인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는 절대 아니고요. 이건 어느 정도 메이저급이 되겠죠. 그런 급 자체가 지금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상당히 크게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갭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97,000원까지 매수 포인트를 조금 열어놓으시고 지금 가격대보다는 하단에 지금 10만 원에서 97,000원까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안 걸리고 그냥 올라간다면요. 내게 아닌 거고요. 만약에 여기 걸리고
만약 간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 느긋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YG 엔터테인먼트 말고도요. 하루에 10% 이상 나는 종목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추격 매수로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장중 눌림목 10만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좀 늘어놓고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읽으시면 좋겠는 게 지금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CJ ENM이죠. CJ ENM 그리고 SM입니다. SM하고 CJ EN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컨텐츠 사업 관련주가 시총 상위주에 3개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0위권 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류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SM이 1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까지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적으로 항상 시장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달라졌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1조를 돌파하는 엔터 기업이 두 군데나 됩니다.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엔터주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10%, 20%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장 분위기 자체가 모바일 게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2년 전에 태웅이라는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태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태양광 이슈가 될 때 코스닥 대장주였죠. 태웅이 시총 1위였는데 지금은 순위권 밖으로 밀린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는 컨텐츠 사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밑에 안 오면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자고 YG 엔터 신규 매수 가격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까 콘텐츠 하는 기업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 조이맥스 다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팡자 들어가는 게임 좀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폰 유저입니다. 아이폰에는 아직까지 캔디팡이 지금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캔디팡을 해보고 감상평을 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예, 금요일 날까지 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의 감상평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감상평이 돌아온 사람이 몇 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참 눈 뜨고 놓쳤는데요. 그만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오늘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지금 캔디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로드 수 같은 경우에 600만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상을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이맥스라는 기업 자체가 조금 중요한데요. 조이맥스가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2분기 실적 자체가 뛰어났던 게 아니고 적자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기업이죠. 근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는 대부분 다 지금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사이에 대부분 다 분포가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만큼 지금은 올라가기에는 약간의 매물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이맥스라는 기업을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캔디팡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아이폰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애니팡 같은 경우에 YD 온라인이라고 하죠. YD 온라인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도 서비스가 돼 있고 난 다음에 아이폰에 서비스가 되고 3일 후에
상한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캔디팡에 이제 아이폰에는 그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금 상한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꼭 거래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계속적으로 점상을 가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지금부터는 거래량을 차라리 조금 많이 동반하면서 가면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 없이 간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계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존 세력 자체가 어느 정도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량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래량 체크하자. 특별히 조이맥스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점 상한가 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거래가 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요. 네, 맞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셔도 좀 좋은 기업입니다. 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터넷에 대한 인터넷 게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면서 한 번에 상승폭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캔디팡이라는 그 이슈가 되면서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고점 같은 경우에 돌파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이맥스랑은 조금 다른 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승할 거래량을 동반했는 상태고요. 하지만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음봉 자체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 비교가 되지 않죠. 이 정도 거래량은 좀 나아져야 된다 이 말이고요. 대신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을 어느 정도를 동반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고요. 그만큼 지금은 전고점 같은 경우에 무난히 좀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는 65,000원을 뚫을 때 다시금 강하게 상승을 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J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JC가 원래 맨 처음 이슈가 됐던 룰러 스카이라는 SNG 게임으로 이슈가 됐죠.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에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박스권 하단에 지금 얹혀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앞에 거래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양봉인데 거래량 2명이 나왔죠. 그리고 양봉인데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단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줄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C 같은 경우에 내일 시장을 보면서 급등을 할 경우에는 같이 올라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JC 같은 경우에 잠재된 파워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한가를 가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요. 대신 정리를 해드리면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히 선택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이맥스는 조심, 위메이드는 65,000원까지 같이 상승에 합류해도 좋고 내일 만약에 좀 강하게 출발한다면 JC도 따라붙어 볼만하다. 모바일 게임주 특징적으로 매매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또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로 쉬고 나서 오늘 첫 거래를 맞았지만 요일은 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또 개천절 관련해서 휴장이 또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장이 열리게 될 텐데 목요일장 수익 낼 수 있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오늘은요. 먼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주대영 대리님께서 도움 말씀 좀 주시겠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목요일을 겨냥한 전략이 되겠죠? 주식을 사도 좋을까요? 어떤 종목을 살 때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IM투자증권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은요. 주식의 편입 비중을 높일 때다. 지수 관련주를 사자. 그중에서 삼성전기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 얘기를 주셨고요.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께서는요. 3분기 실적주 분할 매수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어떤 종목을 살 때 기준은 실적이 좋아지는지 여부이고 역시 사볼 만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 글로비스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분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사도 됩니까? 그리고 주식 살 때 필요한 기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자, 일단 두 분과 인사를 제가 나누는 걸 깜빡했네요.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 김관수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의 얘기 왜 그렇게 답을 주셨는지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대영 대리님. 자, 네. 주식 사도 됩니까? 하니까 주식을 좀 많이 살 때다. 편입 비중을 높일 때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조건이 또 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조건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사게 되면 사고 팔게 되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심리적인 저항 라인 2,000선에서 매물대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0거래일 이상을 지금 2,000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밴드가 좀 짧은 밴드로 놓고 보면 2,000선을 중심으로 약 한 20포인트, 밴드 상단이 한 2,020선이고요. 밴드 하단이 1,980선으로 제시되는데요. 이걸 이탈하게 되면 밴드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0포인트 정도까지 위아래로 한 번에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건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장마판에 좀 쏟아지면서 연휴 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요즘에 좀 안 좋게 보는 지표가 이제 상해지수인데요. 2,000선을 가까스로 지키고서 중추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휴를 틈타서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 재료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금 의문시 되고 있는데요. 근데 꼭 보면은 지급 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때 꼭 금요일 날 뭐 저녁 7시나 연휴 전날 뭐 연휴 중 이렇게 해서 꼭 국민들이 쉬고 있을 때, 자국민들이 쉬고 있을 때 우린 일한다는 느낌을 주게끔 정치권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뭐 시장에 일단 충격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2,000선을 지금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쉬고서 다음 주부터 중국이 열리는데요. 그 중추절에 대한 휴일증은 좀 상당하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요. 영유권 문제로 인해서 한국을 택한 제가 좀 왕서방이라고 좀 비하를 했는데요. 그 큰 고객들이죠. 일단 얼마나 쓰고 갈지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상승률이 꽤 높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GKR 같은 카지노 이런 쪽도 좀 많이 상승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기대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에 따라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상해지수 2,000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연휴 다음 날 국내 시장도 한번 문매를 맞을 수 있는데요. 또 불확실성이 다음 주가 이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틈타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한번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관건이 되겠네요. 중국 증시가 열릴 때, 그때를 좀 잘 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관수 과장님은요, 3분기 실적주 분할로 사자. 이 얘기를 한 달 전부터 하셨었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에 한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뭐 IT라든지 자동차 쪽은 좀 업황이 좀 안 좋아서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깊기는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던 IT 자동차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던 카지노라든지 혹은 모바일 게임주 혹은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상으로 지금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견조하게 흐르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좀 부담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견조한 지금 주가를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가격권에서의 지금 그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좀 거치면서 계속 그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에서 열어주었던 그 유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어느 정도 그런 뉴스에 의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에 이제 그 다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쉬어가는 틈에 실적인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을 좀 체크하시면서 주가의 차별화에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현재 그 3분기 실적 기대주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기에서 다시 이제 재상승기로 진입할 때는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니까는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나 지수 좀 빠지면 사자라는 관점이셨고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매수를 외치셨던 분인데 10월 달이 이제 막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상되는 호황제 있다면 간략하게 좀 요약. 네, 일단 뭐 3분기에 가장 눈에 띄는 악재들은 이제 그 기업들의 조금 실적 부진 부분들이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부진들이 조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페인에서 구제금융 관련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지난주 장이 좀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이제 연말로 갈수록 뭐 미국의 재정 절벽도 그렇지만 각국의 이제 정권 교체기에 다다르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조금 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이라든지 중국 제조 그 경기 지표들이 그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는 좀 저조한 실적들이 계속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호재로 좀 찝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스페인의 경제 개혁안과 함께 그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다는 점 관심 있게 체크를 역시 하셔야 되겠고 9월 제조업 지표가 뭐 엊그제 그 뉴욕 증시를 깜짝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확장세 그 전환에 따라서 그 4개월 만에 예상과 달리 그 확장세로 돌아서는 이런 그 제조업 지표들은 어느 정도 그 미국의 그 경기 지표들 발표되었던 그동안에 좀 우려감 섞인 경기 지표들을 어느 정도 조금 희석을 시켜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또 고용지수 역시 뭐 한 51 정도로 51 정도에서 54 정도로 좀 개선되는 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듣겠는데요. 우리 주대용 대리님은 주식을 좀 사보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데 볼 때 지수 관련주를 사야 된다고요? 예, 지수 관련주는 또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라는 그 갭 상승을 했던 가격 2012까지 올라갔었는데요. 2020을 돌파할 때 한 번 정도는 지수 관련주를 편입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있을 수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녹십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리온하고 녹십자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뭐 오늘 100만 원을 찍어줬죠. 100만 원을 못 찍고 한 98만 원에서 한 80만 원 초반까지 밀렸었는데요. 결국 수익률 게임 펀드 환매 재고를 물리치고 한번 끝까지 한번 땡겼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일단 음식료 업종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음식료 업종 차트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음식료 업종이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약 같은 경우는 한 8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좀 올려놓고서 횡보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중간에 이 녹십자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이렇게 하나씩 치고 올라오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관련주는 한 2020선을 돌파할 때는 정말 강하게 배팅을 위쪽으로 보고서
실어되지만요. 지금은 좀 2천선에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제약 쪽으로 해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20포인트 가면 지수 관련주고 그 이전에는 음식료라든가 제약주 가운데서 짧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찾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김권수 과장님은 3분기 실적 기대주 삼성전자 얘기가 가장 많지요. 네, 일단은 뭐 지수가 견조하게 흐르고 있고 다소 우려 섞인 반응으로는 이전에는 뭐 삼성전자 다시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지수를 이끌던 종목들 좀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시각들이 좀 많았는데요. 우선은 뭐 우리나라 뭐 시총 상위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은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런 해답이 나옵니다. 뭐 조정 기입 때마다 꾸준히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받쳐주고 있고 매수가 끊길지언정 매도로 일관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실적이라든지 그 모멘텀 관련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뭐 이전에 뭐 아이폰 5가 출시됨과 동시에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실리콘웍스가 이제 움직였다고 하면 그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렸었던 그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서 이제 내놓은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게 되는 그 필기 S펜을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계속 지난주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도록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장이다는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IT 쪽 관련해갖고 부품주들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실적 관련해서 뭐 게임주 중에 컴투스 게임빌이라든지요. 뭐 엔터테인먼트 중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쪽에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수급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그 상승 폭을 예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낙폭 과대 뭐 이런 종목 볼 게 아니라 잘 가는 종목을 뭐 잘 이제 따라잡는 네. 그죠?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가격에 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씀하신 종목들 너무 비싸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엔터주들 중에서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총 1조를 이미 뛰어넘었죠. 네. 뭐 10만 원도 오늘 돌파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뭐 단순히 싸이라든지 이런 몇몇 그 엔터테이너들에 의지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정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수익 사업을 가지고 실적을 내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했다고 하면 최근에 싸이가 보여주었던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역량은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뭐 2억 명 정도의 그 조회 기록 유튜브를 했다고 하는데, 뭐 광고 수익만 해도 엄청날 것 같고요. 뭐 계속 이번에 이제 그 싸이라는 친구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여러 지금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좀 음반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 컨텐츠 산업들을 좀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인지도를 많이 쌓아놨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기는 하지만 이런 지금 추세나 매수 흐름대로라면은 추가 상승도 부담스럽진 않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업 구조도 명확해졌고 또 제2, 제3의 사이도 나오겠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어떤 종목을 살까요?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삼성전기에 관심 가자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는 다르게요. 지난번 애플 소송에서 졌을 때 급락을 했는데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차트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던 가격대를 지금 다 메꾸고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 급락을 했는데 지금 아직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이 위에서 좀 저항으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짧게 노리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95,400원. 얼마 먹을 게 없긴 한데 지금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개파락 이전까지 10만 원 보고 삼성전기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주대영 대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김건수 과장님은 현대글로비스를 준비해 오셨더군요. 네, 최근 들어서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되는 그 블록딜 거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네. 주가는 좀 더 상승 탄력을 갖고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되어지고요. 다행히도 오늘은 좀 강한 음봉을 그리면서 좀 눌림목이 발생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은 어느 정도 좀 매수 접근이 더 유용한 구간대로 좀 진입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뭐 완성차 쪽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실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여러 가지 PCC 비중도 계속 개선의 여지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어느 정도 그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더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권에서는 사실 21선 오늘 뭐 이렇게 음봉 안 그려주고 좀 똑같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다행히 좀 음봉이 그려주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좀 매수하기 접근하기 좀 유효하게 좀 오늘 만들어줬다는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가격대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할 때 좀 더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목표 가격은 26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지금 종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도 끝나 보이고 우월한 실적 가시성에 글로비스를 한번 사보자.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를 사인 내셨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대우증권 아이고. 네. 크게 뭐 수익은 안 났던 것 같죠? 네, 제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갔었는데요. 그 12,700원 제가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간 보는 건지 꼭 거기에 걸쳐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지금 2,000선에서 어느 정도는 지수의 방향성이 잡힐 때는 위든 아래든 크게 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양봉일 때 좀 쉽게라도 좀 따라잡으셔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취하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며칠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 2,000선에서 그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음 주 또 이제 동시 만기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또 매물 부담도 또 커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짜리 단기 모멘텀인데도 2, 3일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은 좀 아니니까요. 장중에 좀 장대 양봉 세운다 싶으면 따라가서 수익 내는 전략으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플렉스펀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파트론을 추천해 주셨던 우리 김관수 과장님 3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 축하드릴게요. 일주일 네. 만에 수익이 10% 넘게 났네요. 네. 일단은 가장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요. IT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글로벌 톱티어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신제품인 스마트폰의 다양한 그 파츠를 만드는 그 중소 업체 우리 지금 코스닥 업체들에 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뭐 S펜이라든지 혹은 또 신규 스마트폰의 LTE에 들어가게 되는 안테나라든지 좀 우리나라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높은 고점이더라도 접근이 좀 유효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대응을 좀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주 AS까지 받아왔습니다. 내일장 위한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전략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을장 내일장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